권력구조 모델은 어떤 겁니까? 그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축소의 방향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. 그런데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보다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 낮습니다. 지금 신뢰를 못 줬습니다. 그리고 서로 협치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우리는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고, 그러면 이 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내지는 그 이원집정부제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. 네, 이번 그 대선을 앞두고 결선 투표제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.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하는데 논란이 되진 않을까요? 그 위헌 소지 이야기는 개혁 입법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입법이 된 다음에 헌재에 물어보면 대부분 그 위헌 아니라고 판결이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관철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?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렵습니다.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그렇다고 경제 안 살릴 겁니까?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? 그게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. 그 대선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절박합니다.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.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다음 대통령은 이미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. 그런데 다자대결에서 30-40% 정도 받고 당선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바라볼 겁니다. 그러다가 바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2년차 때 레임덕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50%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지금 현안들 그 개혁 과제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그 다음 두 번째는 60일 선거 기간이니까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겁니다.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? 정책을 가지고 다퉈야지 이 문제 해결하죠. 근데 이 결선 투표제가 되면 네거티브 선거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? 네거티브 선거 열심히 해서 2등 안에 들어도 적이 너무 많으면 1등 못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네거티브 주저하게 됩니다. 정책 선거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연대설이 난무합니다. 연대설 난무하면 실제로 저 사람이 뭘 하겠다는 컨텐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다시 컨텐츠 없는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걸 막으려면 결선 투표제를 하면 연대 필요 없이 끝까지 모든 후보들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. 네, 대표님, 이번에는 이제